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왜 도널드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릴까요? 왜 소로스는 트럼프를 파괴하고 싶은가? 그 주제로 이번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저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김 이사하고 공동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는 토크, 다양한 이슈, 독특한 인물, 색다른 시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제목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벌써 5회분 1회부터 5회까지 이제 촬영했는데 지금 유튜브 보니까 1회, 2회, 3회에 올라간 것 같아요.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코너는 이렇게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 영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 둘 다 알아듣는 분이 이제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영어 프로그램은 이제 좀 더 이제 스트림을 이렇게 겨냥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충격 이렇게 써 있고 지금 이제 27명이에요. 구독자가.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이걸 서브스크라이브 보면은 여기 이제 all을 이렇게 택해야 모든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 진영의 실세라는 것, 그걸 처음으로 보도했던 게 아마 저일 겁니다. 왜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를 파괴하고 싶은가? 조지 소로스 비판하면 뭐라 그러죠? 유대인 비판하지 마라. 엔타이세메릭.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마라. 그런데 조지 소로스 보면은 안티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면. 자기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조지 소로스는 저희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대통령만 이렇게 뽑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조 바이든, 그리고 그 전에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선거 자금을 준 것도 맞지만 로컬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예요. 지난 10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75명의 검사장을 선출시켰습니다. 진짜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지략 그리고 선거 시스템, 법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일가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점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실력파라는 것. 물론 미국을 멸망하는 그 실력을 자랑하고 있지만요. 멸망하게 하는. 지금 검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죄 완화해서 지금 중죄를 경범죄로 낮추고 950달러 미만으로 훔치면은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 범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닦아놓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경찰 예산 삭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화를 밀어볼 때. 그렇다고 정신치료소 아니면 정신병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산에서 별로 투입되지도 않고. 자, 소로스가 과거 60minutes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you went out with this protector of yours who swore that you were his adopted godson. Yes. Went out, in fact, and helped in the confiscation of property from the Jews. That's right. Yes. I mean, that sounds like an experience that would send lots of people to the psychiatric couch for many, many years. Was it difficult? Not at all. Not at all. Maybe as a child you don't see the connection, but it created no
no problem at all. No feeling of guilt. No. 소로스가 헝가리에 있었을 때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했을 때 이제 앞잡이 노릇한 거죠. 조지 소로스가. 예. 앞잡이 노릇해서 여기 유대인 살고 저기 유대인 살고. 근데 이제 뭐 이건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어렸기 때문에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별로 죄책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자, 이 대목 들어보면 이제 조지 소로스가 소련 연합처럼 소로스 연합을 만들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해요. 야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Soviet Union, the Soviet Empire collapsed, and as the empire collapsed, I moved in and picked up the pieces. First in Hungary in 1984, and then Poland in 87, China in 87 as well. So this is how the Soros Empire replacing the Soviet Empire. 자, 소로스를 보면은요. 미국을 파괴하는데 아주 성공하고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학계부터 정계, 특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판치고 있는 팩트체킹 사이트 중에 소로스가 컨트롤하는 팩트체킹이 대다수예요. 펄리팩트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스콘신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선거에서 경합주인데 위스콘신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소로스가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준 강성진보 인물이 이렇게 대법관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넷 파라시위치. 예. 아예 이렇게 대놓고 기사 썼습니다. 예, 뉴스버스터스에서. George Soros' scheme of funneling millions of dollars to overhaul America's judicial system seems to be paying off. 미국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조지 소로스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With Wisconsin becoming his latest return on investment. 투자한 보답을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로스가. 그리고 이제 특히 로컬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그 소로스가 그 전에 대선 이런 데서는 뭐 100만 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로컬 선거에서 100만 불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소로스가 이제 로컬 선거를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선거도 물론 뭐 계속 입김을 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기소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지 소로스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드산티스보다 트럼프를 원하는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하지만 이렇게 선거 시스템, 사법 시스템까지 소로스가 장악하면은 트럼프도 저는 이기기가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이미 소로스가 시스템을 접수했고 내년 선거에도 솔직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여러분께서 좌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조 바이든이 출마하든 게빈 뉴섬이 출마하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천만 표, 1억 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로스 시스템 하에선.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빈 브렉스 뉴욕주 맨해튼 검사장한테 이렇게 기소됐을 때 소로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트루 소셜에서. 사람들한테, 전 국민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소로스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으로서.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conomy is crashing, inflation is out of control. Russia has joined with China. Can you believe that? Saudi Arabia has joined with Iran.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have formed together as a menacing and destructive coalition.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ere your president. Would never have happened. Nor would Russia attacking Ukraine have happened. All of those lives would be saved. All of those beautiful cities would be standing.
Our currency is crashing and will soon no longer be the world standard, which will be our greatest defeat, frankly, in 200 years. There will be no defeat like that. That will take. 미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걷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중국하고 연합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하고 연합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국가들이 다 뭉치고 있는 모습이 자기가 대통령이면은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배후 세력에 이제 소로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원하는 건 서부 세력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로스가 이제 나이가 지금 90이 넘잖아요. 예, 90을 넘어서 지금 92세입니다. 92세.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은 소로스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세상 뜬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소로스 한 30년 지켜봤는데요. 소로스를.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 예.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네트워크가 강하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요새 푸시하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이런 거요. 정체성 정치, 비판적 인종이론, 트랜스젠더. 소로스가 뒤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뒤에도.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아버지가 이제 도널드 블링컨인데 센트럴 유러피안 대학에 이제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이제 소로스 입김이 아주 많이 들어간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로스가 성공률이 한 90%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돈을 주면은 대부분 당선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소로스 돈을 받고 있는 검사장들 보면은 전체 미국에 있는 검사장 중에 20%는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4천만 달러 투입해가지고, 4천만 달러는 소로스한테 돈도 아니죠. 여기 보면은 조지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있고, 라리 크래스너, 그 다음에 알빈 브렉 유명해졌죠. 악명 높은 알빈 브렉. 트럼프를 기소한 사람입니다. 스토미 데니얼슨 13만 달러 그 스캔들로요. 그다음에 킴 팍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급진 좌파 검사들이에요. 다 보면. 특히 이제 경찰 예산 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검사장 선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경찰 예산 삭감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이제 많이 포스에서 떠났거든요. LA 같은 경우에도 원래 9,700명 선 지켜야 되는데 9,300명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좋은 경관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인근 도시로 가든 타주로 가든. 그리고 나쁜 경관들은 이직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LA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점 절도, 그러니까 샵리프팅 같은 경우에 사실상 범죄도 아닌 거예요. 이런 세상을 추구한 게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커튼 뒤의 남자, The Man Behind the Curtain 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맷 팔룸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제프리 앱스틴 같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조지 소로스가. 사실 팍스뉴스 슈퍼스타 진행자들도 날아가게 한 게 조지 소로스예요. 글렌 백 같은 경우가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티파티. 예. 정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건전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티파티. 여러분께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대로 번역 보도한 거 보면 극우 집단,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걸로 이제 잘못 해석해서 아셨을 겁니다. 티파티 운동이 뭐냐 그러면은 백인 우월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메인스트림에 이제 세뇌당한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면 좋지. 그리고 아시안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백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KKK 이런 사람 도대체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떠드는 KKK. 예? 마치 여기저기 판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포데스타, 그리고 존 포데스타 같은 경우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선대본부장이었죠. 캠페인.
이 사람들도 소로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소로스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주 활동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알렉산더 소로스가 백악관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지 소로스가 돌아가셔도 이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앞날이 그리 밝지가 않아 보여요. 이 사람들 영향력이 또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보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된 이후 이렇게 보시죠.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2월 15일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을 자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알렉산더 소로스가. 오바마하고도 이렇게 친합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하기 전에 2008년 대선 출마하기 전에 사실상 소로스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출마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소로스하고 만났어요. 킹메이커니까. 이렇게 뉴욕 포스트에서도 보도했습니다. It's political party time with world leaders for George Soros son. 조지 소로스 아들 앞에 세계 리더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꼭 정치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알렉산더 소로스하고 이거 애덤 셰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거를 일파만파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선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애덤 셰프가.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낸시 펠로시하고도 이렇게 친하고요. 민주당은 완전히 소로스한테 접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로스가 미국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그리고 선거 시스템. 아주 이렇게 쥐락펴락, 그리고 특히 이제 재계, 주식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장악이라기보다는 통달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죠. 이 사람이 운영한 그 퀀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 별로 안 내요. 소로스가. 그 소로스는 자기 고향인 헝가리 너무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폭망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영국이 아주 혼쭐이 났죠. 뭐 예전에 90년대 한국 그리고 뭐 필리핀 등 뭐 동아시아에서도 소로스한테 혼쭐이 났다는 얘기를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는 소로스가 가져온 거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소로스를 보면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우파 진영에서 소로스에 대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 하는 것 같고 우파 진영에서는. 그게 정치 시스템을 쥐락펴락하는 거는 진보 진영 쪽이 훨씬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파 진영은 안 보여요. 그런 인물이. 소로스 전기를 쓴 아까 그 작가에 따르면 소로스가 그렇게 비판받는 건 또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렌백하고 빌 오라일리를 날렸겠죠. 소로스 한번 볼 텐데요. 소로스는 이제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고요. 소로스 가게 원래 유대인 성은 슈바르츠입니다. 슈바르츠. 예, 슈월츠. 성이 근데 소로스잖아요. 소로스가 사실 유대인 성은 아니잖아요. 그쵸?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 직전 소로스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티를 내기 싫었던 거죠. 예. 제2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가 공산화되자 1947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 정경대를 졸업했습니다. 1956년에는 미국으로 옮겨서 한동안 증권사 직원으로 일했고 이제 1969년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1969년에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도움으로 이제 돈을 좀 받아요. 조지 소로스가.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죠. 이 사람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도움으로 퀀텀 펀드를 차린 거예요. 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1948년 이스라엘을 가져온 가문이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중동에 다시 세운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로스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헤지펀드 투자가로 정평났죠.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말합니다. 조세 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이나 중남미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뭐 파나마 같은 그런 국가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신탁 사업을 합니다.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략해서 15억 달러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린 그런 악명 높은 인물로 유명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92년에 이름을 완전히 세상 널리 알린 거죠. 그리고 97년에는 태국 바트화 그리고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집중 공략해서 동남아 금융 위기를 확대시킨 그런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로스는 또 92년 한국에도 투자했지만 97년 투자금을 회수해서 싱가포르 시장에 매도하는 바람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유동성 고갈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한국 IMF에도 IMF 사태의 주범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다 소로스 탓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로스가 악영향을 미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IMF 사태 때. 근데 이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소로스가 이제 1998년 1월 한국에 와가지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IMF 사태 극복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소로스가 이제 한국의 한 증권사 대주주가 됐지만 2006년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서 298억 원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손해 절대 안 봐요. 또 이득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그런 투자에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 시세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평균 30% 수익률을 자랑해 왔어요. 연평균 30% 수익률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